재작년 9월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직전 방심위에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민원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류일임 방심위는 MBC 등 여러 방송사에 각각 수천만 원 과징금이란 중징계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민원인들 중 40여 명이 당시 류 위원장의 가족이거나 친척, 지인들이란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민원은 줄잡아 100여 건. 틀린 글자마저 똑같은 이른바 복분 민원이었습니다. 위원장의 비리를 알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심의기구의 일원으로서 가져온 직업적인 양심, 그리고 동료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초유의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 6개월 뒤에야 내린 수사 결과는 혐의 없음,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경찰은 방심위의 표적이 된 비판 언론이 사실관계 없이 인용 보도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문제 삼은 민원들은 표현이나 제출 경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인용 보도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토대로 민원 사주를 옹호한 겁니다. 또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민원인 대부분이 류 전 위원장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도 눈을 감았다는 지적입니다. 허위 여론, 허위 민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심의위원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게 만들어서 심의 결과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유도할 수 있는 나쁜 사례가 생깁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강행한 특별감사 한 가지에 대해서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당시 방심위에 사주된 민원 말고도 진정한 민원이 존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한 자들의 민원과 청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원을 진정한 민원이라며 근거로 제시한 겁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충분히 했다고도 내세웠습니다. 진정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 수사는 충분했을까? MBC 취재 결과 경찰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이나 차량, 집무실 그 어느 곳도, 그리고 휴대전화 하나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통신 내역 역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범죄 증거인 류 전 위원장의 통화 기록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절규를 끝내 외면한 겁니다. 최대 1년치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류일임 씨가 작년 이맘때 가족들과 통화를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수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류 전 위원장 민원 사주 수사를 맡은 곳은 서울 양천경찰서. 반면 민원인 정보를 유출시킨 직원을 찾아달라며 류일임 방심위가 의뢰한 사건은 특수수사 조직인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가 맡았습니다. 지난해 1월 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가 시작됐고 8개월 뒤에는 직원들 자택까지 뒤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 어떤 자료 확보하셨는지. 파악은 못 해드리겠죠? 또 직원들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본사에도 수사관들을 보냈습니다. 검찰도 소극적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반려했습니다. 검찰 역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는 사이 증거는 계속 지워졌습니다. 지난 3월 민원 사주와 관련해 한때 측근이었던 간부의 양심 고백 직후 류 전 위원장은 보안 기능이 강한 아이폰으로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손 놓고 가만 앉아 있다 보면은 증거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수사의 골든타임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려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흘렀잖아요. 사주 여부조차 밝히지 못한 경찰 수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을 정당화하는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일임 전 위원장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비판 언론을 심의하려고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류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주받은 민원으로 방송사들을 징계했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경찰 판단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가족과 지인 등에게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한 뒤 심의해 MBC 등 언론사에 무더기 과징금을 내려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방심위가 내부 직원의 민원 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일임 씨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원 사주 의혹이 있어도 사주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있는 이상 사주 의혹 민원과 심의 사이 인과관계도 단정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경찰은 민원의 내용이나 제출 경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같이 결론지었는데 특히 사주받은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스스로 취지에 동조했다면 문제 없다는 판단은 경찰이 민원 사주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방심위원들이 자신의 뜻에 맞춰 민원을 사주한 뒤 심의를 해 방송사 등을 징계해도 문제 삼을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결론 내려야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 없이 결론 낸 것이라며 경찰이 법원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류일임 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참고인 등의 진술과 이미 제출받은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류 씨 가족 등의 민원이 사주를 통해 들어온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